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기 탭에 여기 응용 프로그램 그 요소에 샘플 서식 파일들이 쫙 있는데 거기 설명이라는 서식이 있나요? 네, 설명을 선택해 봅니다. 아마 그러면 그 샘플 서식 파일이 불러질 것 같고요. 설명을 클릭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서식 파일에서 샘플 서식 파일에서 설명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미리 디자인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테이블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오늘 뒤에 나올 건데 테이블끼리 연결시키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설명하고 사원 목록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또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말이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는 하나의 사업 목록에 여러 설명을 연결하는 관계를 만드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이 안 맞죠. 한 기본급 정보에 여러 설명 연결합니다. 이렇게 기본급 정보하고 좀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사업 목록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세요. 시험에도 하여튼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똑같아지도록 문제에서 나오는 말과 요 말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 목록 테이블 기존에 있는 사업 목록 테이블과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서 또 이제 사업 하나의 사업 목록에 여러 설명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다음이고요. 그 사업 목록에 어떤 필드를 조회열에 포함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서로 연결되려면 사업 목록에 있는 어떤 필드가 설명에 하나 조회가 돼서 쓰여야 되거든요. 서로 관련 필드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목록에 있는 어떤 특정 필드를 사업 목록이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하고 있는 표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필드 값을 설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 두 개가 관련 필드로 조회돼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테이블끼리. 근데 문제에서는 사원 코드 필드를 조회 필드로 설정하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원 목록 테이블에 있는 사원 코드가 아마 여기에는 사원 코드라는 필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회해서 쓰는 필드로 설명 쪽에서 쓸 수 있는 필드로 넣어주고 조회열의 이름은 승진자 코드로 설정하시고 했으니까 필드 1이 아니라 승진자 코드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으면 만들기 할게요. 만들기 하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까? 뭐 궁금하시면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죠. 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테이블입니다. 내용은 없죠. 네, 디자인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고 이 승진자 코드는 이제 뭐가 관련 필드냐면 이 승진자 코드는 여기 사업 목록 테이블 한번 더블 클릭 열어볼래요? 사업 목록을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사원 코드라는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원 코드 필드가 설명의 승진자 코드하고 서로 연결이 된다. 그게 서로 관련 필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근데 이런 건 뜻을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샘플 서식 파일에서 우리가 가져오면서 연결시켜서 가져왔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해도 상관없고요. 테이블 열은 거는 이렇게 창으로 열렸죠. 창으로 열리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우리 어저께 했듯이 다 탭 단위로 시험에 열릴 건데 창으로 열렸을 때는 이 제목 표시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닫기로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 다음 37페이지로 가볼게요. 37페이지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응용 프로그램 요소를 사용해서 폼을 포함하는 문제점 테이블을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만들기 탭에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서 문제점이라는 서식이 있죠. 불러봅니다. 뭐 똑같습니다. 문제점을 불렀고 여기서 또 기존에 있는 테이블하고 또 이제 연결시키면서 문제점 그 서식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올 건데요. 뭐하고 연결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의 판매에 여러 문제점을 연결하는 관계를 만드시오 했으니까 문제점하고 판매하고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로 잡아주세요. 한 판매에
여러 문제점을 연결합니다. 판매로 잡아주시고요. 됐으면 다음. 근데 판매 테이블의 어떤 필드가 문제점에서 이제 또 조회가 되도록 할 건지, 제품 코드 필드를 조회 필드로 사용하고 조회 열의 이름은 주문 번호로 지정하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코드를 판매 제품 코드 필드가 있나 봅니다. 제품 코드 필드가 여기서 조회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고요. 네, 제품 코드를 그 조회열의 이름은 주문 번호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조회열의 이름은 주문 번호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시면요, 이렇게 이제 또 문제점이라는 그런 테이블이 또 만들어졌습니까? 네. 뭐 열어볼 필요는 없지만 뭐 궁금하시면 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또 주문 번호라는 또 그런 필드도 생겼을 거고, 이거는 판매 테이블의 그 제품 코드하고 서로 관련이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을게요. 제목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기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서식 파일, 샘플 서식 파일에서 그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원하는 또 서식을 이용해서 테이블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져올 때 기존에 있는 테이블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38페이지 적응 문제도 싹 다 중요한 문제니까 집에서 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 구축, 테이블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40페이지로 갑니다. 네, 테이블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볼게요. 이제 모스 액세스의 챕터 2에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제가 어저께 데이터베이스가 대량의 자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개체이면서 이 테이블이 없이는 다른 개체들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지 여기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쿼리도 만들고 뭐 폼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뭐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시켜 놓는 그런 거고, 그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공간 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테이블을 디자인하는 문제도 시험에 있는데 우리가 필드 하나하나, 데이터 형식 하나하나 막 정의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데이터 형식들에 대해서 41페이지에 막 적혀 있기도 한데요. 이런 거는 직접 우리가 또 디자인을 하면서 또 배우면 되니까 뒤에 46페이지로 한번 와보실래요? 46페이지로 와서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그 테이블 만들기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6페이지 문제가 중요한 문제네요. 해볼까요? 제품 코드를 기본 키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이름의 새 테이블을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 테이블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 아까는 서식 파일로부터 불러왔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직접 필드 하나하나 이름 주고 데이터 형식 잡고 다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만들기 탭에 테이블 그룹에서 테이블 디자인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저처럼요. 만들기 탭에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적어야 돼요. 필드 이름은 먼저 제품 코드라고. 그 46페이지의 문제에 그 제품 한 칸 띄우고 코드 밑줄 그어져 있는데 그거는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걸로 할게요. 제품 코드 딱 붙여서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필드명에서 제품 코드 딱 붙여서 적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로 하라고 돼 있죠. 이거 누르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일련 번호로 해주세요. 자동으로 1, 2, 3, 4 번호가 붙는 형태예요. 자동으로 1, 2, 3, 4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레코드 추가될 때마다 번호가 붙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련 번호로 하시고 또 이거를 지금 문제에서 제품 코드를 기본 키로 사용하는 이란 말도 나왔거든요. 그죠? 맨 앞에 제품 코드를 기본 키 필드로 사용하는 이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열쇠도 붙여주세요. 요거 열쇠 단추 있죠. 얘를 눌러서 기본 키 열쇠 딱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관계 맺을 때 또 테이블에서 필요한 그 식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기본 키는 다른 테이블과 관계 맺을 때 레코드 하나하나를 구분해주는 그런 식별자 역할을 하는 거라서 기본 키가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기본 키가 테이블에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코드를 기본 키로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또 내려가서 네, 뭐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계속 눌러서 움직여도 되고 뭐 엔터로 내려가도 되고 제품 이름은 짧은 텍스트로 하면 되네요. 문제에서 제품 이름 그다음 제조사 짧은 텍스트 또 전화번호도 텍스트고 또 주소도 텍스트입니다. 짧은 텍스트, 뭐 긴 텍스트 그런 거의 차이는 짧은 텍스트는 최대 문자 수가 255자 가지고요. 여기 밑에 보이죠? 필드 크기 해가지고 최대 문자 수 255자인데 만약에 내가 255자보다 더 많이 입력해야 될 경우는 긴 텍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긴 텍스트는 정확하게는 65,535자까지. 근데 뭐 아까 책에는 약 64,000자까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약 대략 그렇게 해놨는데요. 아무튼 255자보다 이상 더 많이 입력을 넣어야 될 때는 긴 텍스트로 바꿔서 쓰시면 되고 예전 버전은 메모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이전 버전 쓰고 있는 사람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이전 버전은 긴 텍스트가 메모라고 되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이렇게 저처럼 필드를 다 우리가 정의를 했으면 기본 키도 꼭 설정을 제품 코드 찍고 기본 키도 꼭 설정해 주시고 그거 됐으면 아직 테이블이 저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테이블을 저장을 할게요.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 아니면 이 저장하기 단추 이거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저장을 눌러서 테이블의 이름은 제품이죠. 제품이라고 저장해 주세요. 저장했으면 이거 원래는 뭐 저장했으면 닫으면 되지만 우리가 만든 거 왜 만들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바꿔볼래요? 닫으신 분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면 돼요. 네, 더블 클릭해서 열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디자인 보기로 보고 계신 분은 개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세요. 근데 그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보기가 됐잖아요. 제품 코드는 우리가 입력하려 해도 입력이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입력이 안 들어가냐면 일련 번호라서. 일련 번호는 자동으로 1, 2, 3, 4 번호가 붙는 거라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품 이름부터 입력을 넣어 볼게요. 제품 이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넣어 볼게요. 뭐 초코파이 할까요? 초코파이. 뭐 제조사는 뭐 오리온 하고 뭐 전화번호는 뭐 마음대로 뭐 적어 보세요.
열너비 넓게 쓰시면 돼요. 이런데 열너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열너비 넓게 쓰시면 되고 주소도 열너비 넓혀 쓰시면 돼요. 주소도 뭐 마음대로 적어 보세요. 뭐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해보세요. 제품 코드는 자동으로 번호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 코드는 일련 번호라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이렇게 계속 입력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걸로 뭐 쿼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폼도 만들어줄 수 있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다른 게 가능한 거니까 항상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개체입니다. 이 테이블이요. 닫을게요. 뭐 하는 개체인지 아시겠죠 이제 테이블이. 네, 저장하시고 열너비 바꿔서 뭐 저장하려면 저장하시고. 그다음 49페이지로 와보세요. 49페이지로 왔고 이번에는 그 기본키 판매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한 다음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 판매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닌 이상 아까 만들기 탭에서 뭐 만드는 거 아닌 이상 대부분 다 디자인으로 열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뭐 테이블이든 폼이든 보고서든 쿼리든 그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편집을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해 주세요. 항상 이 액세스 문제를 풀 때는 보면은 내가 탐색창에서 어제 우리 배웠듯이 이 왼쪽의 창을 탐색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탐색창에서 어떤 개체를 이제 편집을 하는 건가? 개체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열까? 보기 형식을 뭐 디자인으로 열까? 아니면은 데이터 시트로 열까? 그런 것도 잘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기본키 설정하고 뭐 데이터 형식 바꾸고 필드 속성 정의하고 이런 것들은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시죠. 뭐 더블 클릭해서 열었다고 잘못된 거 아니고 그 디자인으로 다시 열면 돼요. 근데 제품 코드에 대해서 기본 키로 지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품 코드를 기본 키 열쇠 이거 붙여주세요. 기본 키를 딱 달아주고 됐으면은 저장을 꼭 하세요. 액세스 문제들은 다 이와 같이 작업 하나 끝나면 뭐 저장하라고 하고 작업 하나 끝나고 저장하라고 하고 계속 그래요. 액세스는 뒤에도 보시면 51페이지도 보시면은 계속 뭐 저장하라고 돼 있죠. 다른 건 안 그러잖아요. 다른 우리 엑셀이나 뭐 워드나 이런 파워포인트는 저장하는 말이 잘 없죠. 저장할 일도 많이 없고 그냥 작업 뭐 다 하면 그냥 프로젝트 제출하고 이러는데 액세스는 왜 자꾸만 이렇게 뭐 작업 때마다 저장하란 말이 있냐면 얘를 닫아도 무방하도록 그러니까 이 개체가 편집됐으면 닫히고 다른 개체를 또 편집하는 문제로 보통 이어지니까 닫아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저장하란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매하시면 개체가 편집됐을 때 그냥 저장하고 닫으셔도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포맷 테이블 열어놓고 해야 됩니까? 뭐 닫아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저장했으면 닫으셔도 돼요. 어차피 개체가 저장된 결과를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51페이지의 내용은 제품 테이블의 주소 필드에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저장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품 테이블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야겠죠. 네, 그래서 주소 필드가 있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소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얘기했듯이 긴 텍스트로 해야겠죠.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긴 텍스트라고 했었죠. 또 테이블 저장하고요. 저장했으면 닫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52페이지로 와볼게요. 이번에는 또 판매 테이블에 판매일자 필드에 자세한 날짜 형식을 지정하고 현재 날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판매 테이블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보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52페이지의 이 문제는 시험에 또 나오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일자 필드에 대해서 자세한 날짜 형식을 지정하고 현재 날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판매일자 필드에 이렇게 찍고 날짜 및 시간일 때 여기 형식 밑에 속성, 그 형식 속성을 보시면은 기본 날짜 형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기본 날짜로 돼 있는 것을 눌러보면은 자세한 날짜라고 여기 눌러보세요. 목록 단추를 딱 눌러보면 뭐 자세한 날짜 그런 게 있습니까? 요일까지 표시하는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처럼 판매일자를 꼭 찍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필드 선택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필드 선택기 찍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엉뚱한 필드 찍어 놓으면은 그 당연히 날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판매일자 필드는 그 날짜 및 시간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형식에서 뭐 간단한 날짜니 보통 날짜니 자세한 날짜니 이런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형식이 바뀔 텐데 현재 날짜를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을 저장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세요. 저장도 하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샵샵샵 나오는 거는 엑셀도 그렇고 열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 아시죠? 열너비를 넓혀주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판매일자와 금액 그 사이의 경계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그 열너비 때문에 그런 거고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너비 맞추면 잘 보이고요. 근데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여기 별표가 붙어 있는 여기 새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 있잖아요. 오늘 날짜가 현재 날짜가 기본값으로 그냥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내가 입력을 안 해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늘 날짜가 2021년 뭐 1월 5일 하는 오늘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네, 그런 거는 기본값 속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디자인으로 와서 판매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으로 보시고 기본값 속성을 이 판매일자 필드의 기본값 속성에다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될까요? 우리 엑셀 같으면은 어떤 함수를 씁니까?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부르는 함수가 뭐였죠? 엑셀에서는 엑셀은 오늘 날짜, today 기억나시죠? 근데 액세스는 today가 아닙니다. 액세스는 date입니다. 날짜만을 표시하는 함수 date 중요하고요. 엑셀은 today지만 액세스는 date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하는 함수는 뭐였죠? 엑셀에서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날짜 and 시간까지 표시하는 건 now였죠. now는 똑같습니다. now는 공통으로 씁니다. 네, 뭐 지금은 날짜만을 표시하는 함수인 date 함수를 쓸 거고요. 그냥 바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 기본값에다가 저처럼 는 date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또 목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엑셀처럼.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의점은 함수기 때문에 괄호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today처럼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만 괄호는 따라 붙어야 돼요. 만약 괄호가 안 붙으면 저처럼 이렇게 돼요. 쌍따옴표 붙으면 이거 뭐겠습니까? 문자로 텍스트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겠죠. 날짜 형식인데 문자가 막 들어가고 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엑셀도 그렇고 항상 괄호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이거 더블 클릭해서 괄호 열고 닫고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죠. 그럼 이제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판매 일자가 잘 들어갔습니까? 저처럼 기본 값으로 잘 들어가 있죠? 데이터 함수로. 데이터 함수는 쓸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뒤에 막 한 2번은 더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함수입니다. 현재 날짜. 엑셀은 today고 액세스는 date다. 네, now는 똑같다.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하는 그 now는 똑같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54페이지로 와보시죠. 판매 테이블에서 판매량 필드 값이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한 후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라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추가하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테스트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요. 판매 테이블에 판매량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판매를 지금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고 있는데 그저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세요. 지금 잠깐 판매량 필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1에서 100 사이 값만 입력 가능하도록 하래요. 엑셀도 그런 게 있었죠. 엑셀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1부터 뭐 5 사이의 값만 정수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뭐 제한 걸고 이런 거 있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입력값을 제한 걸고 싶은 모양인데 이 하여튼 이 판매량에 대해서요.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100이 넘는 값을 200 엔터 해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도 테스트 해볼래요? 200 해서 엔터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마이너스 10 엔터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하신 분 ESC 2번 눌러서 입력을 취소해 주세요. 그럼 이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디자인으로 보세요. 판매량 필드를 찍고 판매량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라는 말이고요. 판매량 필드 값이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하도록 그렇게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라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추가하고 또 뭐 유효성 검사 규칙을 테스트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일단은 지금은 이걸 써볼까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거나 같니 0, 1이죠. 1. 크거나 같니 1. 그리고 AND 엑셀 같으면 AND 함수죠. 근데 여기는 엑셀이 아니기 때문에 AND 연산자로 씁니다. 엑셀은 이렇게 하잖아요. 는 AND 해서 뭐 조건 1, 컴마 조건 2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엑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조건 A가 있으면 A, AND 조건 B 이렇게 AND 연산자로 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 1 이상이니 AND 뒤에다가는 또 조건 B.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100 이하니 그러면 작거나 같니 100 이렇게 조건을 적어 보세요. 작거나 같니 이렇게요. 엔드 앞뒤로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라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추가하고 이건 그냥 오류 메시지입니다.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그 규칙 위반이 들어갔을 때 나타낼 그런 오류 메시지라고 옆에 설명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뭐 마침표도 없는데 마침표 찍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됐으면은 이제 한번 저장할 때 뭐라 하죠? 근데 문제에서 근데 말이 없으면 굳이 테스트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문제에서 기존의 데이터가 맞는지 새 규칙에 테스트 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왔죠. 마지막에 텍스트 추가하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테스트 하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yes로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거 들어가면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적어놓고 테스트하면 데이터 다 바뀌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테스트를 꼭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yes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해서 진짜 우리가 판매량에다가 아까처럼 적어보는 거예요. 판매량에다가 뭐 마이너스 뭐 10 해서 엔터 하면은 이제는 안 될 거예요. 해보세요. 이렇게요. 1에서 100 사이의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리고 참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또 해볼 거냐면은 다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ESC에서 취소하면 됩니다. 잘못된 값을 입력한 사람은 ESC 눌러서 꼭 취소하시고 디자인으로 와서 방금은 이걸로 했는데 우리가 이걸로 했는데 between A and B를 써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영어 수거 있잖아요. between A and B, between 1 and 100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1부터 100 사이의 값만 허용 가능 이런 말로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혹시 써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가 between 1 and 100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요. 그래도 아마 똑같이 제한이 되게 될 겁니다. 1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만 제한이 되게 될 겁니다. 궁금하시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는 뭐 아까 테스트 해봤으니까 아니요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딱 이렇게 바꿔보면은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제 101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ESC. 그 다음 56페이지로 와볼게요. 제품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56페이지의 문제는 또 시험에 있고요. 제품 테이블, 판매 테이블은 닫고 그러면 제품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디자인 열었고 전화번호 필드가 있죠? 근데 이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처럼 전화번호 필드를 찍고 입력 마스크라는 속성이 있습니까? 이 입력 마스크를 적용을 할 때 왜 적용하는 거냐면 전화번호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는 우리 앞에 국이 세 자리고 뭐 뒤에가 뭐 네 자리고 뭐 이런 틀이 있죠.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틀이 있죠. 주민등록번호 앞이 뭐 생년월일 6자리고 뒤에가 또 뭐 7자리고 그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정해놓는 겁니다. 틀대로만 입력 들어갈 수 있게 입력 마스크 속성으로 주민번호나 하여튼 전화번호 이런 거. 근데 그런 틀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입력 마스크를 딱 찍었을 때 제일 끝에 여기에 점점점 단추 있죠? 요거를 눌러보세요. 그럼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뜨게 될 겁니다. 입력 마스크 마법사가 이렇게 뜨면요. 여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데이터는 전화번호로 할 거죠. 전화번호 필드 선택하고 근데 전화번호 필드에 이 형식 그대로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뭐 기본 설정은 유지합니다 했으니까 그대로 다음 했고 입력 마스크의 그런 뭐 형식 기호나 마스크 기호 같은 것도 그냥 그대로 말 없으면 기본 설정 그대로 다음 넘기고 저장 유무도 기호와 함께 할지 기호 없이 저장할지 그런 거를 문제에서 말 없으면 그냥 설정 그대로 잡혀있는 그대로 다음 이렇게 해서 마침 해주세요. 마침 하면은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이런 표시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시가 근데 안 생기면 시험 시에 아마 지금은 다 잘 생길 건데 시험 시에 간혹 가다가 이게 버그가 있더라고요. 시험 시에 내가 다 했는데도 뭐 방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해서 막 전화번호 해가지고 다음 해서 마침 잘 했는데도 안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또 해봐도 또 안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 안 된 건데 그 약간 버그인데 검토 표시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검토 표시해놓고 넘어가고 나중에 그 다 해놓고 다른 것까지 다 해놓고 다시 시험 요약 화면에서 검토 표시한 거 다시 찍어서 해보면 그때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거 안 생기면은 그거 버그니까 꼭 검토 표시해놓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른 거 다 해놓고 다시 시험 요약할 때 시험 요약 화면에서 다시 해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장하시고 그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시고 거기에 전화번호 찍는 곳에 그 새로운 레코드 들어가는 여기 별표가 붙어 있는 새 레코드 들어가는 곳에서 딴 필드는 안 그런데 여기 찍어봐요. 전화번호는 딱 틀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딱 찍어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글자 안 들어갑니다. A, B, C 막 글자 안 들어가죠. 그죠? 숫자만 들어갑니다. 숫자 보면 글자 안 들어갑니다. 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ESC. 그 다음 59페이지로 또 와보세요. 59페이지로 왔고 또 판매 테이블에서 제품 이름 필드의 필드 크기를 10, 캡션은 제품명으로 변경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판매 테이블을 또 제품 테이블은 닫고 판매를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디자인 열었을 때 제품 이름 필드가 있죠. 제품 이름 필드를 찍고 필드 크기를 255로 해놨는데 뭐 이름이 뭐 255자까지 필요 없다. 10글자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필드 크기를 10으로 줄이고 그 다음 캡션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원래 이거 필드 이름이 제품 이름이니까 우리가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도 제품 이름이라고 나오겠죠.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이렇게 제품 이름이라고 참 필드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 저장할 때 뭐 이런 말이 뜹니다. 일부가 손실될 수 있다. 더 작게 변경됐다. 그럼 yes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줄여서 쓸 거니까. 그 yes 하시고 이 제품 이름이라는 이 필드 이름 대신에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 싫다는 소리거든요. 제품 이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 싫다. 그래서 이 필드 이름 대신에 제품명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 단 근데 제품 이름 필드명은 바꾸지 않고 필드명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표시되는 텍스트만 제품명이라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캡션 속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캡션이 이거 표시할 텍스트를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으로 와서 제품 이름 필드에 캡션 속성을 제품명이라고 해보십시오. 캡션을 제품명 주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다시 이제 해볼까요? 그러면 아마 제품 이름 필드명 대신에 제품명이라는 캡션이 표시될 것 같습니다. 판매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도 하시고, 그죠? 이게 캡션 속성입니다. 뒤에 61페이지의 적응 문제는 1번, 3번, 4번, 5번, 6번 뭐 중요한 문제네요. 1번, 3번, 4번, 5번, 6번이 중요한 문제니까 해봅시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못 넘어가겠네요. 이거 해볼게요. 액세스에 적응 문제 폴더에 가서 예제 2-1번을 열어볼게요. 챕터 2에 있습니다. 적응 문제 폴더에 챕터 2에 2-1번입니다.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인 고객 번호와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시간 필드를 입력해서 청구됨이라는 새 테이블을 만드시오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탭에서 테이블 디자인으로 아까 했었죠. 만들기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할게요. 먼저 고객 번호 필드 이름 적어요. 데이터 형식은 숫자, 일련 번호죠. 일련 번호네요. 일련 번호. 그리고 이거 고객 번호를 기본 키로 설정하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고객 번호 기본 키 열쇠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시간 필드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필드고 데이터 형식은 숫자겠네요. 이렇게 하여튼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저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또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 이거 기본 키도 꼭 설정해야 돼요. 이 고객 번호에 기본 키 열쇠.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 청구됨이라고 저장도 해주시고요. 테이블이 청구됨.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닫고, 또 2번은 급여 테이블의 비고 필드에 255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테이블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급여 테이블을 또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디자인 열면 비고 필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255자 이상의 텍스트는 긴 텍스트였죠. 네.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닫고, 3번은 사원 정보 테이블의 입사일 필드에 간단한 날짜 형식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기본 값으로 현재 날짜를 설정하시오. 처음에 똑같이 진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사원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또 입사일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입사일 필드에 가보십시오. 입사일 필드가 데이터 형식이 보통 날짜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보통 날짜 형식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데이터 제가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본 값으로 오늘 날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듯이 형식 바꾸고 기본값 속성에다가 현재 날짜를 부르는 함수도 써야 될 것 같죠. 디자인으로 와서 입사일의 형식은 간단한 날짜로 하라고 했죠.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값에는 어떤 함수를 쓸까요? 현재 날짜를 부르는 함수인 아까 썼던, 내가 입력 안 해도 하여튼 현재 날짜가 나오도록 데이트 함수를 써야겠죠. 기본값에다가 는 데이트를 더블 클릭.
가로 열고 닫고. 는은 솔직히 빼도 상관없거든요. 여기는 함수로 인식될 거니까. 근데 가로는 꼭 붙여야 돼요. 그럼 확인해 보실래요? 이렇게 형식을 간단한 날짜 기본값으로 이렇게 데이트를 줬으면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봤을 때 맞게 잘 나오는지. 그 다음 또 4번은 전화번호 필드 사원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똑같이 아까처럼 디자인으로 와서 전화번호 필드를 찍고 입력 마스크 속성에 가서 전화번호의 입력 마스크의 끝에 점점점 단추를 또 눌러가지고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서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하라니까 다음에서 다음 마침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시가 생겼는지를 꼭 보시고요.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 그리고 사원 정보 테이블의 입사일 필드에는 입사 날짜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했으니까 입사일 필드의 필드 명 대신에 표시가 될 때 다른 이름을 표시하고 싶어서 캡션 표시될 텍스트를 입사 날짜로 해주세요. 입사일 필드를 꼭 찍고 하셔야 돼요. 입사일 필드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캡션 속성에다가 입사 날짜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 6번은 또 승진자 명단 테이블에서 사원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승진자 명단 테이블로 사원 테이블은 저장하고 닫고 사원 정보 테이블은 승진자 명단 테이블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사원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해주세요. 사원 코드 열쇠 기본 키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급여 테이블에서 성별 필드에 남 또는 여인지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 일단 승진자 명단을 저장하고 닫고 급여 테이블을 디자인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성별 필드에는 남 아니면 여만 들어가도록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남 또는 여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려면 아까는 and 연산자를 썼지만 지금은 뭘 쓸까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and가 아니라 뭘로? 뭔지 아시겠죠? or를 써야겠죠? 얘도 or 연산자입니다. 엑셀은 or 함수지만 지금 남, or, 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그렇게 넣어주세요. 뭐 쌍따옴표나 이런 건 자동 붙겠죠. 네. 그래서 여기 성별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남 한 칸 띄우고 그 띄어쓰기는 꼭 해야 돼요. or 그 연산자 앞뒤로 남, or, 여 이렇게 됐나요? 네. 됐으면은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장하고 저장할 때 뭐라 하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문제에서 아까처럼 뭐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해라 이런 말 없죠. 여기는. 그러면 그냥 아니요 하세요. 네. 잘못 줘놓고 테스트하면은 또 다 바뀌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잘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테스트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잘못 줘놓고 테스트하면 엉뚱한 필드 테스트하고 뭐 이러면 끝장나거든요, 진짜. 네,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새 규칙이 맞는지 테스트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아니요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네. 저장하고 하여튼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면 성별의 남, 여 이외에 다른 값을 여러분이 넣는다면 여기에 뭐 내가 남녀 이외에 뭐 1 이런 거 넣었다 그러면 유효성 규칙의 위반이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ESC 2번 눌러서 취소하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2시 5분에 다시 할게요. 이거 다 된 것 같아요. USB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62페이지로 왔고요.
62페이지에 필드 추가 및 삭제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또 해볼게요. 챕터 2에 있습니다. 거래처 목록 테이블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사이에 주민번호라는 이름의 짧은 텍스트 형식의 필드를 삽입하고 저장하라고 했네요. 뭐 이렇게 또 필드를 추가를 해야 되면 당연히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으로 열어보시고요.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사이에 라고 했는데요. 대표자와 연락처 사이에네요.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주민번호란 이름의 그런 또 필드를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저처럼 연락처 필드를 찍고 할게요. 이렇게 연락처 필드를 딱 찍어 놓고 여기 보면은 행삽입하는 단추가 있네요.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서 요 단추 눌러서 행을 삽입하고 그렇게 이제 연락처를 찍고 하셔야 됩니다. 연락처 찍고 행 삽입을 딱 눌렀고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주민번호라고. 주민번호.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로 하면 됩니다. 됐으면은 또 저장도 하세요. 네, 그다음 또 뒤에 넘어가서 64페이지에서는 또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주민번호 필드를 삭제하고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민번호 필드 방금 만든 건데 행삭제를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서 행삭제 눌러가지고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행삽입하고 행삭제하고 뭐 이런 거는 디자인에서 하는 거고 66페이지로 와봅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다 디자인으로 열어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라는 파일 열어보시고 레코드를 정렬하고 필터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로 연다면 정렬이 될까요? 그러니까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 거래처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 거래처 목록 테이블 그냥 여러분이 디자인으로 연다면 습관처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으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래처명 필드에 오름차순 하려고 해보면은 뭐 그런 게 하는 게 없습니다. 거래처명 필드를 막 찍고 오름차순 하려고 해봐도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정렬 속성 같은 것도 없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정렬하고 필터하고 이런 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디자인 여러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서 그러니까 애초에 열 때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디자인 연 사람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서 그렇게 여기서 거래처명에 대해서 또 오름차순으로 정렬도 시켜주세요. 저처럼 이거 눌러서 거래처명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로 해가지고 가나다라 순으로 테이블을 저장하시려 했으니까 저장도 해주세요. 그 다음 68페이지로 와보시고요. 또 제품 목록 테이블에서 제품 이름 필드에 간장과 건오징어만 표시되도록 필터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간장하고 건오징어만 필터를 하라고 했으니까 역시 제품 이름 필드 이거 거래처 목록 테이블은 저장하고 닫고 제품 목록 테이블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것도 디자인으로 열면은 뭐 필터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데이터를 보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레코드를 막 직접 아까처럼 입력하거나 레코드를 적거나 뭐 삭제하거나 정렬하거나 필터하거나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목록 테이블을 애초에 열 때 더블 클릭해서 여시거나 데이터 시트 보기로, 디자인 연 사람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제품 이름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 이름 필드에서 모두 선택을 풀고 간장하고 건오징어만 체크해 주세요. 간장과 건오징어. 건오징어가 혹시 두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건 띄어쓰기 안 된 걸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간장과 요 건오징어로 할게요. 밑에 걸로. 이거 띄어쓰기 돼 있는 거 말고 띄어쓰기 안 돼 있는 걸로. 정확한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필터를 하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필드명 옆에 이렇게 또 정렬하거나 필터하는 그 목록 단추가 있으니까 여기서 필터 단추 눌러서 간장과 건오징어만 체크해서 필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두 개가 잘 나와야 되겠고요. 저장도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필터는 저장이 안 먹히거든요. 그 나중에 필터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긴 있어요. 예. 날짜로 막 필터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장이 안 먹히기 때문에 실제로 필터된 결과는 제가 저장하고 이렇게 보세요. 제 걸 보면 저장하고 닫잖아요. 저장을 분명히 시켰고 닫으면 다시 열어봤을 때 다 풀려요. 그러니까 필터는 눈으로만 보여줄 뿐 저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필터를 한 문제는 저장을 뭐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저장이 안 되니까 저장을 해봐도 저장이 안 먹히기 때문에 열어놓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제출할 때까지 필터된 결과는 그냥 열어놓고 계속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제출 누를 때까지. 다른 것들은 다 저장했으면 닫아도 되는데 필터된 결과물은 닫아버리면 채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거니까 필터된 결과는 닫지 말고 계속 프로젝트 제출할 때까지 계속 열어놓고 다른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열어놓은 채로 프로젝트 제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채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0페이지로 왔고요. 납품 현황 테이블의 수량 필드에서 40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하고 테이블을 저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납품 현황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보시고요. 여기서 수량 필드에서 40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하고 테이블 저장하시고 했으니까 수량 필드에 대해서는 또 숫자 필터로 가가지고 필터를 할 때 40 이상이니까 다음보다 큰 경우로 일단 가보시면은 다음보다 큰 경우로 갔을 때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상이죠. 40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확인할게요. 네. 그러면 수량이 40 이상인 그런 레코드가 잘 필터가 되고 있고요. 테이블도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 72페이지로 와보시고요. 이번에는 납품 현황 테이블의 납품 일자 필드에서 2008년 5월에 납품한 데이터만 표시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72페이지의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납품 현황 테이블에 납품 일자 필드가 있죠. 납품 일자 필드 여기서 2018년 5월에 납품한 데이터만 표시하고 근데 이게 어차피 2018년 그 자료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 시험에서는 그냥 연도 얘기가 없거든요. 연도 얘기가 없고 그냥 뭐 5월에 뭐 대한 데이터만 필터해라 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굳이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는 뭐
그냥 9월 달에 해당하는 내용만 필터해라. 월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가뜩이나 이 자료도 지금 2018년도밖에 없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날짜 필터로 할 때 맨 밑에 걸로 하세요. 날짜 필터에서 맨 밑에 기간 내 모든 날짜라고 있죠. 기간 내 모든 날짜로 가서 거기에 월 단위로 필터할 수 있잖아요. 분기, 월 뭐 이런 게 있는데 5월 달로 그렇게 필터를 해주세요. 납품일자에 날짜 필터에서 기간 내 모든 날짜에서 5월 이렇게 시험에서도 특정 월만 필터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됐으면은 뭐 저장을 해도 뭐 저장은 안 먹히는 거기 때문에 닫지는 말고 프로젝트 제출할 때까지 닫지는 말고. 그다음 74페이지로 와보시고요. 또 74페이지에서는 2018년 납품 현황 테이블에 적용된 필터를 모두 제거해서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고 테이블을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필터를 다시 제거하라고 하니까 요거 눌러서 필터 다시 해제를 해주세요. 홈 탭에 지금 정렬 필터에서 해제를 하면은 다 풀리죠, 필터가. 아, 이게 2018년 뭐 납품 현황 테이블이군요. 2018년 납품 현황을 열어 보면은 뭐 다 필터 저장되지도 않는데 하여튼 뭐 열어서 뭐 해제를 뭐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뭐 해제. 그다음 76페이지로 와 보시고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우편번호 필드와 주소 필드를 숨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드를 숨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 목록 테이블을 이건 어떻게 열어야 되냐면요. 이것도 만약에 디자인으로 열면 거래처 목록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열면 필드를 숨길 수는 없어요. 테이블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편 번호 필드 이런 거 마우스 오른쪽 내가 아무리 해서 뭐 숨기는 거 뭐 있나 싶어봐도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뭐 속성에 가봐도 이렇게 뭐 없거든요. 뭐 숨기고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여셔야 됩니다. 거래처 목록을 더블 클릭해서 애초에 열 때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고 우편 번호 필드하고 주소 필드를 숨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편 번호 위에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저처럼 필드 숨기기. 그리고 또 주소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 필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숨기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숨겨진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고 시험 시에는 뭐 저장하고 뭐 다듬면 되지만 지금은 거래처 목록을 다시 그 숨겨진 필드를 다시 표시를 해볼까요? 방금 우편 번호하고 주소 숨겼잖아요. 그걸 다시 표시하고 싶으면 아무 필드나 상관없는데 창립일이든 뭐 작년 평가든 아무 필드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필드 숨기기 취소를 눌러보시면은 아무 필드는 상관없어요. 네. 마우스 오른쪽 필드 숨기기 취소를 딱 눌러보면은 거기서 우편 번호도 체크해서 꺼낼 수 있고 주소도 체크해서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꺼내서 또 쓰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필드 숨기기 하는 거 나옵니다. 처음에. 그 다음 78페이지로 와볼게요. 이번에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무역이라는 단어를 통상으로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처 목록 테이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필드의 그 일부라도 이 말 맞아요. 나왔네요.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거래처 목록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거 이거 중요한 말인데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무역이라는 단어를
통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거래처 목록을 우리가 더블 클릭 열어봤을 때 무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 있네요. 뭐 대림 무역, 뭐 무슨 무역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필드의 일부라도 이렇게 무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걸 통상으로 바꿔야 돼. 대림 통상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통상으로 바꿔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 그 해당하는 필드가 거래처명 필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필드가 맞나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아예 거기를 찍어 놓고 하세요. 무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곳을 아예 찍어 놓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안전해요. 그러니까 거래처명 필드를 꼭 찍고 해야 되는데 어, 딴 필드를 찍고 하시면은 안 바뀝니다. 필드 단위로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이에요.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 곳을 찍고 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하고 바꾸기 하는 게 우리 홈 탭에 워드에도 홈 탭에 편집 그룹에 바꾸기가 있었듯이 얘도 액세스도 홈 탭에 찾기 그룹에 바꾸기가 있습니다. 저처럼 홈 탭에 찾기 그룹에 바꾸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찾을 내용은 무역이라는 단어를 찾을 거고요. 적고 바꿀 내용은 통상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주의점은 현재 필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찾는 위치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위치를 만약에 딴 데 찍어놓고 거래처 코드나 이런 데 찍어놓고 하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안에서만 바뀌거든요. 그 필드 단위로만 찾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기 거래처명을 찍어놓고 하세요. 거래처명을. 그러니까 꼭 그냥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를 찍든 상관없는데 하여튼 헷갈리면 그 무역이라고 있는 단어를 꼭 찍고 하세요. 그냥. 네. 커서 위치가 중요하고 그래야지 그 필드 내에서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찾을 조건이 또 보면 전체 필드 일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뀌겠습니까? 전체 무역인 거 없거든요. 모두 바꾸기 해봐야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말이 뜨는 거는 내가 커서의 위치가 하여튼 어디 찍혀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찾을 조건도 현재 전체 필드 일치가 아닌 뭐라고요? 필드의 일부라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필드의 일부 됐으면은 모두 바꾸기를 클릭해 보시죠. 필드 일부로 해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말이 뜨나요 이제는? 네. 바꾸기를 뭐 실행하면 취소할 수 없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세요. 그럼 진짜 통상이라는 말로 바뀌었네요. 네,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이런 건 저장하고 닫으셔도 됩니다. 뭐 필터한 결과는 하여튼 열어놓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뭐 저장하고 닫아도 상관없고요. 80페이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네요. 80페이지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납품 현황 테이블에 요약행을 추가해서 거래처 코드 필드의 개수와 수량 필드의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납품 현황 테이블을요.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근데 아까 우리가 필터 한다고 막 열어놓고 했네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약행을 추가하는 것도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요 단추 있죠? 이 요약 단추. 이거를 누르면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추를 이렇게 눌러서 저처럼 요약 이거 눌러서 껐다 켰다 뭐 하는 거냐면 맨 밑에 나옵니다. 맨 밑에 요약 해가지고 그죠? 맨 밑에 이렇게 요약행이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 단추는 데이터 맨 끝날 때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걸로 요약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어서 요약행을 그렇게 띄우고 그 거래처 코드의 개수 그러면 여기서 이거 요약할 때 여기 있는 개수로 하고요. 또 수량 필드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수량 필드는 합계로 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여튼 요약행을 표시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의 개수와 수량의 합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의 그 적응 문제는 보니까 4번, 그다음 5번, 또 7번, 8번, 4번, 5번, 7번, 8번 이런 것들을 해보시되,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했듯이 뭐 월 단위로만 필터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저렇게 막 나오진 않지만, 저렇게 7번처럼 하려면 아까 날짜 필터 할 때 그 여기서 날짜 필터에서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번처럼 뭐 1966년 1월 1일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 표시할 거면은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럼 1966년 시작 날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납품일자에 이렇게 날짜 필터에서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해서 가장 오래된 날짜는 적으면 돼요. 1990 뭐 1966년 1966년 뭐 1월 1일 이렇게 적으면 되고, 가장 최근 날짜는 또 1969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에 있는 날짜도 찾을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할 때 말입니다. 집에서 따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관계 설정 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 볼 건데, 관계라는 파일을 열어보시죠. 그러면 관계는 테이블끼리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아까 전에 우리 뭐 그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서 서로 테이블끼리 연결시켜 가면서 관계를 막 맺는다는 말을 잠깐 썼었죠,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 사이에 관련 필드끼리 연결시켜서 관련 레코드가 조회되도록 설정하는, 그러니까 두 테이블끼리 연결시키는 작업을 관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관계를 정의를 할 때 일단 주의할 사항은, 열려있는 객체는 모두 닫고, 열려있는 객체 테이블 같은 게 열려있으면 보통 그 관계 설정할 때 잘 안 되거든요. 특히 관련 그 객체가 열려있으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열려있는 객체는 닫고 관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84페이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학과 정보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와 학생 정보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 간에 1대 다 관계를 만드시오 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오세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관계라고 있죠. 관계를 클릭할게요. 저처럼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관계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어때요? 관계에 들어오니까 무슨 교수 정보 테이블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뭐 이런 것만 있고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뭐 얘는 뭐 신경 쓰지 말고 그 학과 정보 테이블하고 또 학생 정보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안 나와 있는데 테이블 추가로 부르면 됩니다. 이거 눌러서 테이블 추가 단추 눌러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세요. 필요한 테이블이 학과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학생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가져오세요. 더블 클릭 해서 네, 테이블 표시창은 닫을게요. 네, 아니면 뭐 드래그해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도 넣을 수 있고, 그 잘못 가져왔으면은 이렇게 잘못 가져왔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도 할 수 있어요. 네, 더블로 잘못 가져왔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숨기기.
그 순서도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렇게 돼 있든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쟤도 신경 쓰이면 교수 정보도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해도 돼요. 신경 쓰이면. 뭐 그런다고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교수 정보 이렇게 꺼내면 관계가 이렇게 여전히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하면 돼요. 아, 불편하시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 두 테이블의 뭐 이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두 테이블 간에 서로 일치하는 필드끼리 연결시키는 거. 문제에서 학과 코드 필드 간의 관계를 만드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과 코드끼리 연결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드래그해서 넣으세요. 학과 코드에다가. 근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는데 학생 코드하고 학과 코드하고 막 넣으면 안 돼요. 저처럼 막 학생 정보에 학과 코드 어때요? 이 학생 정보에 혹시 학과 코드가 있습니까? 이거 예제 파일이 또 심각한 상태네요. 이거 보니까. 네, 없네요. 네. 이런 멍청한 짓을 해놨네요. 네. 그 학생 정보에 학과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참.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관계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근데 예제 파일이 잘못됐어요. 예제 파일이 잘못됐는데 그냥 이렇게 지금 학생 코드라고 막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네. 학생 코드 뭐 이게 학과 코드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 말이 있었냐면요. 원래 서로 하여튼 뭐 똑같은 필드끼리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안 맞는 필드거든요. 이거 나중에 결과는 제대로 안 나올 거고요. 뭔가. 네. 근데 이 관계는 학생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학과 정보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조인 유형 요거를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서로 하여튼 일치 필드끼리 이렇게 넣는데 조인 유형 단추를 딱 눌러가지고 이 조인 유형을 몇 번으로 해야지 문제에서 하는 소리와 맞는 말이 될까요? 학생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학과 정보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는 게 몇 번이죠? 조인 유형이? 눌러보면 딱 맞는 말이 나오잖아요. 조인 속성 몇 번으로? 원래 1번으로 딱 돼가지고 서로 연결된 것만 찾아온다는 뜻인데 지금은 2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학생 정보에서는 하여튼 모든 거 다 보여주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다 보여주고 뭐 학과 정보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보여주고 하는 2번으로 해주세요. 시험에도 하여튼 이런 말이 나오면 관계는 서로 일치하는 필드끼리 연결시키는 거고 원래는 딱 연결된 것만 정확하게 딱 연결되어 있는 것만 찾아 쓰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인 속성을 2번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불일치 검색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뭐 다 보여주겠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튼 뭐 말은 헷갈리지만 또 맞는 말이 있기 때문에 조인 유형을 눌러서 해당하는 말이 아마 2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시에도 확인하고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들기. 그럼 이런 화살표 표시도 아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됐으면 관계창은 닫겠습니다. 관계도구 디자인 탭에서 관계창은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저장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가볼게요.
88페이지에서는 교수 정보 테이블과 학과 정보 테이블에 항상 참조 무결성 옵션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설정하고 관계를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계로 오십시오.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관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쪽에 관계 왔을 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테이블이 지금은 또 교수 정보 테이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 정보도 이게 불러오세요. 얘를 드래그해서 당겨 넣어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아니면은 테이블 추가 눌러서 불러오셔도 좋습니다. 테이블 추가해서 교수 정보를 그렇게 불러오시고요.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근데 이 교수 정보하고 학과 정보 사이에 이 관계선 있죠. 이 관계선을 정확히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근데 이미 또 이게 다 돼 있죠, 그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참조 무결성 체크돼 있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체크돼 있죠. 어때요? 이거 관계선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참조 무결성만 체크돼 있나요? 그러면은 관계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는 체크돼 있었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참조 무결성 옵션과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설정하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본 설정은 그대로 하라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참조 무결성 유지는요. 이 기본 키에서 아까 기본 키 왜 설정했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기본 키가 레코드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그런 식별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수 정보의 교수 코드는 교수님 한 명 한 명을 구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키는 예를 들어 교수 코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값을 쓰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레코드마다 다 다른 값으로 해야지 레코드 구분이 되니까. 중복된 값은 못 써요. 근데 기본 키가 아닌 쪽은 외래키라고 하는데, 이 담당 교수 코드 쪽은 중복된 값도 허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학과에 뭐 학생들이 그 교수님 담당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키는 레코드마다 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값을 못 쓰지만, 반대편에 있는 외래 키는 중복된 값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1대 다 관계로, 지금 1대 m 관계가 표시가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1대 다 관계로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대 m 관계로. 근데 참조 무결성 유지는 왜 하냐면은 기본 키에서 딱 들고 있는 것만, 여기서 쓰고 있는 것만 외래 키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키에 없는 자료는 반대편의 외래 키에서 못 쓰도록 막아버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3명 있는데 학교에 그 교수님 안에서 뭐 학과에 배정이 돼야지 학생들이, 뭐 교수 그 없는데, 교수도 없는데 막 4번 교수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쪽에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쓸데없는 자료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기 위해서 참조 무결성 유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 기본 키의 값이 변하면, 기본 키가 1번 교수 코드가 뭐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7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 기본 키 반대편에 외래 키 쪽도 같이 7번으로 바뀌어. 똑같이 7번으로 업데이트 돼. 그러니까 기본 키가 변하면 여기도 따라 바뀌도록 하는 방식. 그게 바로 관련 필드 업데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키의 값이 변할 때 같이 똑같이 따라 바뀌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체크해서 쓰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문제를 이해 못해도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관계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관계선을 이상한 데서 더블 클릭하면 저도 안 됩니다. 선을 정확히 찍고 하셔야 됩니다. 네. 선을 정확히 찍고 하셔야 됩니다. 관계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해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선을 잘못 클릭하시면은
그렇게 돼요. 여기에 지금 선을 정확히 더블 클릭하거나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관계 편집하셔야 돼요. 선을 정확히 찍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걸 편집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90페이지로 와봅니다. 네, 90페이지에 와서 이번에는 그 학과 정보 테이블과 학생 정보 테이블 간의 관계를 삭제하고 또 관계를 저장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학과 정보 테이블하고 학생 정보 테이블 간의 이 관계 선을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관계 선을 정확히 찍어서 딜리트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 위에서 정확히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삭제할 때는 이것도 뭐 어설프게 뭐 마우스 오른쪽 하면 관계 뭐 레이아웃 저장할래 뭐 관계 뭐 테이블 표시할래 뭐 이런 거 뜨니까 선을 정확히 찍어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이렇게 하세요.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시면 되고요. 네, 관계창은 닫기.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하면 무조건 yes 저장하세요. 이렇게 해서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아봤는데 아무튼 이런 관계 설정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이렇게 갈 때는 테이블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테이블이 이렇게 열려 있는 가운데 뭐 아까처럼 뭐 디자인으로 열었든 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었든 이렇게 열려 있는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 가서 막 이런 거를 해보잖아요. 여기서 막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뜹니다. 처리 과정에서 사용 중이므로 잠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떠서 아까 못했던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 뜨는 경우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이. 그래서 아까 참조 무결성 유지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관련 개체가 열려 있으면 100%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열려 있는 개체는 모두 닫고 관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험 시에도 뭐가 이런 말이 뜨면은 관계 설정할 때 이런 말이 뜨면은 아 지금 내가 개체 열어놨구나. 그 테이블 같은 거 닫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닫고 열려 있는 개체는 이렇게 닫고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그런 게 잘 됩니다. 네, 91페이지의 적응 문제는 보니까 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이 91페이지 적응 문제 다 해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은 채팅으로 남겨주세요.